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레인미터로 제작한 마인크래프트 스타일 마크 바탕화면 스킨. 노션 페이지를 함께 보면서 사용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순서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스킵하거나 건너뛰시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럼 다시 되돌아오는데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거든요. 그러니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권장 환경부터 보겠습니다. 필수는 아닙니다. 운영체제는 윈도우 11, 화면 해상도는 1920 곱하기 1080, 화면 배율은 100%일 때 가장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레인미터 프로그램 자체가 윈도우 7 미만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윈도우 7 미만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요. 맥OS나 다른 운영체제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레인미터부터 설치해 보겠습니다. 옆에 화살표를 눌러서 열어주시면 되는데요. 최신 버전 설치 링크로 바로 접속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다운로드 버튼 눌러주시고 기다려주시면 우측 상단에 다운로드된 파일이 뜹니다. 바로 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윈도우 시작 시 레인미터 실행을 켜주시면 되고요. 레인미터 실행하기, 바로 마침 눌러주시면 되고, 레인미터가 실행되면 이런 기본 스킨이 표시됩니다. 이 기본 스킨을 우클릭해서 스킨 닫기로 닫아주시면 됩니다. 스킨 닫기를 눌러서 모두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다음 단계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측 아래 시간 표시가 있는 곳을 보시면 레인미터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클릭해서 레인미터를 켜주시고요. 설정에 들어갑니다. 설정에 들어가셔서 하드웨어 가속 사용이 있습니다. 하드웨어 가속 사용을 허용해 줍니다. 그러면 레인미터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확인이 뜨는데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하드웨어 가속 사용을 꼭 켜야 하는 이유는 이 스킨을 표시할 때 GPU에 연산을 분산하는 옵션이기 때문입니다. 이 옵션이 꺼져 있으면 CPU가 연산을 모두 처리하게 돼서 컴퓨터에 렉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스킨을 바로 설치해 보겠습니다. 레인미터를 반드시 설치하신 다음 진행하셔야 하고요. 빠른 시작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최신 버전 스킨을 내려받겠습니다. 여기에서 스킨 다운로드 파일을 눌러 지프 파일을 내려받아 주시면 됩니다. 압축을 바로 해제하셔도 되고 안에 있는 파일을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설치 프로그램이 뜰 거고요. 아래 항목까지 전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부 체크해 주시고 인스톨을 눌러줍니다. 이제 배경화면으로 나가보시면 스킨이 바로 적용됩니다. 꼭 확인해 주셔야 할 게 하나 있는데요. 이미지를 자세히 보시면 실제 마인크래프트 원본 이미지와 살짝 차이가 있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마인크래프트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원본 에셋을 포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픽셀을 조금 더 뭉개고 색상은 채도와 밝기를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분들은 직접 원본 마인크래프트 이미지를 내려받아 주셔야 하는데요. 노션 페이지로 들어오셔서 보시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를 누르시고 이 사이트로 접속해 줍니다. 이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하시면 여기 뜨겠죠? 다운로드 폴더를 보시면 지금까지 설치했던 것들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건 그대로 두시고 다시 바탕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인벤토리 버튼은 아까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이쪽 버튼을 누르시면 인벤토리가 열립니다. 이 버튼을 누른 뒤 스킨 편집 버튼을 누르시면 아이템 위치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템을 클릭하신 다음 이미지 불러오기를 눌러주시면 기본으로 저장해둔 이미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원본 이미지와 다르게 해상도를 일부러 많이 줄여뒀고요. 색감도 조금 변형해뒀습니다. 웹사이트에서 받은 사과 이미지를 열기 버튼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럼 불러와진 게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그냥 X를 누르시면 바로 적용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금이나 철 등 원하는 모든 마인크래프트 이미지를 이 사이트에서 확인하셔서 내려받은 다음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는 외부 사이트이기 때문에 지금 영상과 실제로 보시는 화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핵심은 원하는 이미지를 찾으셔서 그 이미지를 다운로드한 뒤 인벤토리에서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이미지를 넣었는데 위치가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데요. 지금은 사과 이미지가 제대로 들어갔지만 예를 들어 이미지를 적용했더니 이렇게 삐뚤어져 있다면 스킨 편집에 들어가서 원하는 아이템을 선택하시고 여기 이미지 조정란에서 값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칸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진짜 마크처럼 만들기라고 정리해뒀는데요. 사실 이건 다른 건 없고요.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바탕화면에 있는 잡다한 아이콘들을 숨기고 배경화면을 마크 배경화면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주의사항을 적어뒀습니다.
이 작업은 모두 필수는 아닙니다. 더 게임스러운 느낌이 좋다.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다음 작업들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이 작업들은 반대로만 하시면 복구하실 수 있는데 혹시 그게 어려울 것 같거나 나중에 복원이 힘들까봐 걱정되신다면 굳이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먼저 바탕화면 기본 아이콘 숨기기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탕화면으로 나와서 우클릭하시고 개인 설정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만약 개인 설정이 바로 안 보이시더라도 윈도우 기본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개인 설정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서 테마로 들어가겠습니다. 테마로 들어가신 뒤 바탕화면 아이콘 설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바탕화면에 표시된 아이콘들에 체크가 돼 있을 텐데요. 체크를 해제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복원하고 싶으실 때는 원하시는 아이콘을 다시 선택해서 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탕화면에서 없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같은 내용은 노션에도 정리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투명 폴더를 만들고 파일을 옮기는 과정입니다. 이제 지저분한 파일들을 숨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우클릭한 뒤 새로 만들기에서 폴더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폴더 이름은 소문자 5로 작성해 주시고요. 이 소문자 5 폴더에 파일을 전부 넣고 잘 안 보이는 곳에 배치해 준 다음 이제 핵심 단계입니다. 다시 우클릭해 주시고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가시면 아이콘 변경이 있습니다. 아이콘 변경을 눌러주신 다음 여기서 한 칸씩 이동하시다 보면 투명 배경 아이콘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하나씩 선택해 보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투명 아이콘이 적용되면서 파일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죠? 이 폴더 이름을 소문자 5로 한 이유는 공백이나 특수 문자로 더 눈에 안 띄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이 실행하는 프로그램들이 경로를 찾지 못해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문자 중에서 가장 눈에 덜 띄는 소문자 5를 선택했습니다. 원하시면 다른 문자로 바꾸셔도 됩니다. 그리고 가끔 이렇게 검은색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방금 했던 방법대로 다른 투명 아이콘을 선택하면서 바꿔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단계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인크래프트 배경 화면만 딱 적용되면 가장 예쁘겠죠?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배경 화면을 설정하실 수 있고요. 그냥 멈춰있는 사진을 쓰는 방법, 아니면 지금처럼 그대로 두는 방법입니다. 움직이는 배경 화면 설정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무료 방법과 유료 버전이 있는데요. 무료 방법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무료 버전은 이 링크로 들어가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정확한 사용 방법은 여기에 링크에 뒀으니 그 방법대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배경화면을 설정하는 방법은 이번 영상에서 다루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게시물로 따로 올려뒀습니다. 그 게시물을 확인해서 적용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잘 적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월페이퍼 엔진도 마찬가지로 움직이는 배경화면을 적용해 주는데 이건 유료 버전이고요. 사용하실 거라면 스팀 링크로 들어가 구독해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배경화면까지 만약에 적용을 해 주신다고 하면 이렇게 마인크래프트 배경화면으로 예쁘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러면 사실상 기본적인 스킨 설치 과정은 전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템을 굳이 수정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이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하시고요. 내 컴퓨터를 누르면 내 컴퓨터가 열리고 휴지통 아이템은 휴지통 역할을 합니다. 말 그대로 휴지통입니다. 원래 휴지통은 우클릭해서 모두 비우기가 되는데 지금 이 스킨에서는 그것까지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시면 여기서 휴지통 버튼은 굳이 지우지 마시고 기본 휴지통은 따로 만들어 두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 방법대로 하셔서 좌측 클릭으로 휴지통을 열고 여기에서 우클릭한 다음 휴지통 비우기를 해주시면 원래 동작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스킨 설치 방법은 여기서 마치고요. 커스터마이징 방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중요한 정보부터 먼저 전달드리겠습니다. 여기 노션 페이지 하단으로 내려와 보시면 여기 문의, 버그 제보, 기여란이 있는데요. 설정을 하시다가 아니면 설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자주 묻는 질문에서 먼저 확인해 보시면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직접 정보를 정리해서 이 파일에 지식으로 넣어둔 챗봇도 있으니까 챗봇에 먼저 질문해 보시면 원하시는 답변을 가장 빠르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DM이 정말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낸 DM을 놓치거나 답변이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여기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여러분께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해 보셨는데도 여기에 없는 문제라든지 버그를 발견하셨을 때는 이 알려진 버그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고 해결 방법을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1.0 기준으로는 인벤토리에 검은 점이 찍히는 버그가 있어서
시각적으로 조금 불편할 수 있고 가끔 인벤토리만 떠 있는 버그도 있고 디스코드 같은 특정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는 문제도 있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임시로 해결해 주시면 제가 다음 업데이트 때는 꼭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봐도 해결이 안 되거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설문지 버튼을 누르면 외부 링크로 이동하게 됩니다.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셔서 문의나 아이디어 제안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이메일로 답장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이제 커스터마이징 방법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점 3개 버튼을 누르면 인벤토리를 열 수 있고요. 스킨 편집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스킨 편집은 이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아이템을 직접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템을 클릭하시면 아이템 정보가 이렇게 표시되고요. 텍스트 입력란에 아이템 이름을 입력한 뒤 엔터를 꼭 눌러주셔야 합니다. 엔터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곳을 클릭하시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행 경로를 눌러보시면 간편하게 파일, 폴더, 프리셋 이렇게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파일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파일을 클릭하시고 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그 경로로 실행 경로가 수정되고요. 클릭했을 때 바로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파일이 아니라 폴더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폴더를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다운로드 경로가 선택되고요. 마지막으로 프리셋 같은 경우에는 내 컴퓨터, 휴지통, 바탕화면처럼 기본 윈도우 폴더들을 원래는 복잡한 문자열로 작성해야 하는데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제가 옵션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미지 불러오기는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열기 버튼을 눌러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슬롯 좌표를 버튼으로 직접 옮기실 수도 있고 드래그해서 아이템을 이동하는 것도 지원합니다. 이미지 조정도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원하는 만큼 조정하시면 되고 아이템 개수는 0과 1은 보이지 않고 2부터 숫자로 표시됩니다. 최대값은 999인데 그 이상은 다른 요소를 침범해서 보기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999로 최대값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아이템을 삭제하실 때는 아래 삭제 버튼을 누른 뒤 삭제를 확정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 실수로 옵션을 바꾸거나 아이템을 삭제했다면 좌측 상단에 작업 되돌리기가 있습니다. 방금 한 작업을 되돌릴 수 있고요. 복원 버튼을 누르면 작업을 시작했던 상태로 완전히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빈칸을 클릭하시면 먼저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아이템 이름을 정하고 실행 경로를 지정한 다음 추가 버튼을 누르면 해당 경로에 아이템이 새로 추가됩니다. 그리고 실행 경로에는 인터넷 페이지 URL을 직접 입력하시면 웹브라우저로 특정 페이지를 여는 것도 가능합니다. 파일이나 폴더가 아니어도 사용할 수 있고요. 아이템 편집은 이 정도면 됩니다. 그럼 이어서 스킨 설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음소거는 옵션을 활성화했을 때 소리가 음소거됩니다. 알림 툴팁 끄기 옵션은 아이템 실행 경로나 아이템 이름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알림 툴팁이 뜨게 해뒀는데 여러분이 일부러 꾸미기 위한 용도로 실행 경로나 아이템을 넣지 않으신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기능을 끌 수 있게 해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누락된 내용이 있어도 알림 툴팁이 뜨지 않게 이 옵션을 켜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사양 모드는 옵션을 켜시면 애니메이션을 줄이고 반복되는 연산을 줄여서 약간 끊기는 느낌은 있을 수 있지만 컴퓨터 사양이 낮으신 분들에게 최대한 렉이 덜 걸리게 할 수 있는 옵션을 추가해 두었습니다. 요소를 변경했는데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위치가 안 맞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싶으실 때는 전체 새로 고침을 한번 해주시면 스킨 전체 내용을 한 번에 새로 고침하기 때문에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와 주시면 컴퓨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체력바 같은 곳에 하드디스크 사용량을 넣고 싶으시면 어떤 디스크를 사용 중인지 먼저 파악해야 해서 이 불러오기 버튼으로 정보들을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값으로 초기화는 앞으로 여러분이 수정하게 될 모든 설정값을 완전히 기본값으로 돌릴 수 있는 옵션이어서 여러분이 실수로 설정을 잘못 만졌거나 뭔가 많이 꼬인 것 같다 싶으실 때 전체 초기화를 한번 해주시면 원래대로 돌리실 수 있습니다. 이건 설정만 초기화하는 기능이라서 여러분이 아이템 이미지나 이런 걸 바꾸신 건 반영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만약 이미지 같은 것까지 전부 원래대로 돌리고 싶으시면 아예 스킨을 제거하셨다가 다시 설치하시는 방법이 가장 깔끔합니다. 그럼 바로 다음으로 핫바 설정을 봐볼게요. 핫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핫바 크기를 키우거나 줄일 수 있고요. 아이템 크기를 줄일 수도 있고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텍스트 간격은 뭐냐면 아이템에 마우스를 올려뒀을 때 글씨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서 표시될지를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크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 크기를 직접 키우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 탭과 UI 탭을 제외한 나머지 탭은 전부 공통된 설정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요소 끄기와 드래그 허용, 그리고 현재 위치 고정입니다. 현재 위치 고정을 켜두고 드래그 허용을 켜신 다음 원하시는 위치로 옮기시면 그 위치에 핫바가 고정됩니다. 참고로 핫바 같은 경우에는 드래그 하실 때 아이템이 있는 곳을 누르고 이동하시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인벤토리 칸을 누르신 다음 옮겨주시면 문제없이 이동시키실 수 있습니다. 요소 끄기 같은 경우에는 요소를 꺼버릴 수 있고요. 그런데 만약 핫바를 끄게 되면 여러분이 인벤토리를 못 켜게 되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설정 화면이 꺼져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오른쪽 하단 시스템 트레이에서 레인 미터를 실행해 주신 다음 제 스킨 폴더 이름을 열어주시고 세팅스 스킨을 더블 클릭해서 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설정 화면이 다시 나타나고요. 설정 화면에서 다시 핫바로 가셔서 요소 끄기를 비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정을 바꾸셨는데 너무 복잡해서 원래대로 어떻게 돌려야 할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탭 초기화를 한번 해주시면 원래 값으로 돌아오니까 이 방법대로 핫바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디케이터 바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허기바나 체력바 같은 요소에 원하는 리소스 값을 직접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면 끄기 버튼이 있어서 요소를 아예 꺼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CPU 여유량 같은 값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CPU 사용량이나 램 여유량처럼 원하는 값으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여기를 직접 눌러 텍스트 입력란에 값을 넣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0에서 100 사이의 값을 직접 입력하면 그 값대로 체력바가 변합니다. 예를 들어 15를 입력하면 15만큼 채워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90이면 이 정도, 100이면 완전히 다 차게 됩니다. 이 수치는 고정값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움직이지는 않고요. 실시간 리소스와 연동해야 값이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레벨바는 경험치바와 연동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경험치바와 연동하면 경험치바에 나타나는 리소스 값이 숫자로 표현됩니다. 경험치바를 디스크 사용량이 아니라 CPU 여유량으로 설정하면 77% 정도 남아있다는 식으로 보입니다. 이건 원하는 대로 설정하시면 되고 이 레벨바는 최대 9999까지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아까 핫바에서 보신 것처럼 드래그 허용, 현재 위치 고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소 끄기 옵션도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원하시면 여기서 요소를 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인벤토리 설정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 인벤토리를 같이 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템 크기 옵션은 말 그대로 인벤토리에 있는 아이템 크기를 조절하는 옵션이고요. 툴팁 글자 크기는 아이템 위로 마우스를 가져다 댔을 때 보이는 글자 크기를 조절하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하단 슬롯 사용은 조금 특이한데요. 원래는 마인크래프트처럼 핫바와 인벤토리 맨 아래 슬롯이 연동되지만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실 때 하단 슬롯 사용과 편집 모드를 켜신 다음 아이템을 옮기시면 공간을 하나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덮어 씌워진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다시 옵션을 켜주시면 문제없이 저장돼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가이드 숨기기 같은 토글이 있는데요. 이런 토글은 인벤토리를 더 깔끔하게 사용하고 싶으실 때 전부 꺼두실 수 있습니다. 대신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핫바를 없앴을 때와 마찬가지로 설정 버튼까지 없어지면 다시는 이 설정 화면을 켤 수 없게 되니까 직접 우측 하단의 레인 미터 버튼을 눌러 제 스킨 폴더를 연 다음 세팅스 스킨을 더블 클릭해서 켜주시면 됩니다. 이게 불편하시면 옵션을 꺼주시면 되고 더 깔끔한 게 좋으시면 이렇게 숨겨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인벤토리의 경우 요소 끄기를 하면 아예 인벤토리 버튼도 없어지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기능을 요청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인벤토리 요소와 버튼이 모두 없어지도록 구현해 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설정 화면을 다시 켤 수 없게 되니까 아까 알려드린 방법으로 다시 열어주셔야 합니다. 탭 초기화는 이 탭에서 수정한 값만 기본값으로 되돌리는 기능이라고 앞에서 설명드렸고요. 이어서 다음으로는 시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계의 기본값은 24시간 형식입니다. 이 값을 끄시면 12시간 체계로 오전, 오후가 나뉘어 표시됩니다. 기본값은 24시 형식으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글자 크기는 원하는 대로 조절하실 수 있고 간격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요소 끄기를 해서 시계를 끄실 수도 있고요. 드래그 허용을 켜서 원하는 위치로 옮기실 수도 있고요. 다만 옮기실 때 주의하실 점은 현재 위치 고정을 반드시 켜둔 상태에서 이동하셔야 스킨을 껐다 켜도 그 위치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UI 설정에서는 스킨 전체에서 사용하는 폰트를 변경하실 수 있는데요. 아직은 기본 폰트만 지원하도록 정리해둬서 다른 폰트는 아직 사용하실 수 없지만 앞으로 업데이트해서 다른 폰트도 사용하실 수 있게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마를 변경하시면 이제 편집 모드도 마찬가지로 밝은 테마로 변경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다크 모드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스킨 위치 초기화는 말 그대로 여러분이 조정해둔 모든 스킨이 원래 위치로 돌아가도록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설정을 살펴봤고요. 천천히 잘 확인해 보시고 따라오시면 어려운 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템 이미지 폴더 열기 버튼도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윈도우 탐색기에서 지금 다운로드되어 있는 이미지가 무엇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시면 노션 페이지 링크가 뜨고 커스터마이징 가이드에서 방법을 다시 확인해 보실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그럼 스킨을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설정하셔서 마음에 드는 스킨으로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노션 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복구 및 삭제 가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복구는 스킨 위치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방법이 가장 먼저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건 설명드렸던 것처럼 설정으로 들어가신 다음 UI 탭으로 이동하신 다음 전체 초기화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UI 위치를 이곳저곳으로 옮긴 뒤에도 모두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스킨을 완전히 초기화하는 방법은 스킨 삭제 방법에 따라 먼저 디멜로퍼 스킨을 삭제하시고 처음에 확인하셨던 설치 방법대로 새 파일을 다시 설치한 다음 적용하시는 게 가장 깔끔한 초기화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스킨 삭제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른쪽 시스템 트레이에서 레인미터를 열고 제 스킨 이름이 있는 폴더를 우클릭한 다음 폴더 열기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 스킨스 폴더로 이동해 주시고요. 그리고 레인미터는 종료해 주셔야 합니다. 레인미터를 종료해 주시고 이 파일을 디리트 키로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휴지통에서 해당 파일을 완전히 지우시면 제 스킨 자체는 삭제할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새 파일을 다시 내려받아 적용하시면 완전히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레인미터 자체도 삭제하고 싶으시다면 프로그램을 완전히 종료한 상태에서 검색창에 제어판을 입력해 줍니다. 제어판에 들어가 프로그램 제거로 이동하신 다음 레인미터를 찾아주셔야 하는데요. 프로그램 목록에서 레인미터를 찾은 다음 클릭하고 제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레인미터 제거 버튼을 누른 뒤 모든 개인 설정 및 파일 제거를 선택해서 제거해 주셔야 가지고 있는 세부 파일까지 전부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살펴본 이 모든 과정은 노션 페이지에도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이 동영상과 노션 페이지를 같이 살펴보시면서 차분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